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GDP 중에 최근에 지금 어디다 목숨을 이번에도 최근에 엔지니어들 100명 넘게 뽑았어요. 근데 자율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국 내 다른 경쟁자가 있는지, 걔네 비해서는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또 요즘 뭐 미중 갈등에 이어서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증권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보죠. 네, 네. 일단 SEC,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IPO에 대해서 이제 새로 요구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국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일단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미국에 상장하려면 미국의 그 미국 상장 기업 회계 감독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약칭이 PCAOB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이 회계 감독위원회의 회계 감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돈 버는 주체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I라고 하는데요. VI라고 하는데 VI. 예, V라는 게 variable, 변동 가능하단 말이거든요. 인터레스트라는 게 이익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변 이익 실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돈 버는 기업은 중국 본토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하려면 이 중국 본토 기업의 회계 자료를 PCAOB에 넘겨야 되는데 중국 증권법에 의해서 또 그 회계 감사 자료를 중국 본토 이외로 나가는 거는 불법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미국 거래소에서 이게 중국 기업들이 최초로 미국에 상장한 케이스가 시노라고 합니다. 시노. 이게 한국 말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엔진 기업인데 바이두는 아시죠? 중국의 알죠. 예, 검색 엔진 기업이. 근데 신랑이 최초 이런 기업이에요. 포털 기업. 그래서 얘네들이 2001년에 제일 먼저 상장했어요. 미국에. 그때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는 지금 VI 구조라고 하는데 이 VI 구조의 별명이 시노 모델이라고 해요. 그게 시노라는 게 신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상장할 때 이 구조로 처음 했고 당시 미국 거래소에서 중국 기업들에 한해서 이 규정을 좀 뭐라고 하지?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좀 봐줬어요. 그래서 그때 포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거의 어제는 20년 세월이잖아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PCAOB의 회계감사 자료를 안 내고도 상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정은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는 내야 된다라 감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증권법하고 또 조촉이 되니까 실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제는 못한다. 상장이 못하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 본토에 네. 대해서 외국인들이 가질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 하나 그렇죠. 설립을 SPC 하고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해서 이거를 상장시키는 건 결국 이게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면 중국의 인터넷 산업, 문화 산업, 그다음에 게임 산업도 그렇고 플랫폼 산업 이런 산업들은 정보 통신 관련된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중국 본토에 이익 실체를 내는 기업에 투자하기는 안 되니까 중국에서 그 이익을 내는 기업이 버지니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조세피지 혹은 홍콩 혹은 싱가포르 혹은 뭐 다른 데다 이렇게 SPC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하고는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그게 해외에 만들어지니까 외국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그 본토에 있는 이익을 내는 기업의 지분은 못 가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해외 투자가 안 되죠. 왜냐면 이런 산업들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산업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 만든 자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해외 법인이니까 본토에 있는 그 기업하고는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얘네들이 이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VI라는 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분 관계는 없는데 이 회사와 이 구조를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예를 들어 버지니 아일랜드 SPC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네네. 어떻게 하냐면 그 SPC 회사가 다시 홍콩에다가 또 100% 회사를 만들어요, 홍콩에. 그 다음에 그 홍콩에 있는 100% 회사가 중국 본토에다 우리가 워프라고 해요. WFOF에서 홀리, 그러니까 외국인 독자법인을 말해요. 만든 다음에 본토에 있는 그 100% 외국 허프 기업이 다시 이 이익 실체하고
많은 계약을 맺어요. 계약 무슨 예를 들면 대출 계약. 그러니까 여기 100% 독자법인이 그 기업에 대출해주면 이자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익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계약 맺는다든지 이익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빼왔어요. 그래서 근데 상장한 건 누가 상장했죠? 해외에 있는 버지니 아일랜드에 있는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했어요. 근데 또 미국 증권법은 또 이래요.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려면 법인 등록이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 이 회사들은 버지니 아일랜드에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미국에 상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ADR, 탁증서로 ADR로 상장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20년 동안 구조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이걸 이제 PCAOB 회계 감사는 예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왔다가 이게 트럼프 때부터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는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와서는 이제 그 실무가 시작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상장이 어렵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중국 기업들의 네. IPO가 네. 뉴욕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기가 이제 어려워진 환경이 된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네. 가져올 어떤 결과, 네. 파급되는 영향? 영향 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그 123개로서 그 미국 좋아했어요. 요즘에 140, 최근 데이터는 146개인가 얼마인가 이런데 네.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미국을 좋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찡동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이 10억 명씩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아이템만 갖고 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10억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알리바바 예를 들면 자기 투자 회사 있어요. 그럼 얘네 투자 회사들이 쫙 이래 보고 될 만한 아이템에 벤처 투자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다 이 구조로 액세스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해외에다 SPC 만들고 그 기업을 미국에 상장해서 알리바바의 투자 회사의 그 대주주 지분을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네. 대신에 그 기업은 짧은 기간에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디디 출신 똑같아요. 디디 출신 뒤에 주주가 다 이런 텐센트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유니콘 기업도 좋죠. 원래는 완전 스타트 기업이었는데 얘네 투자 받는 즉시 바로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왜냐면 액세스를 다 어디서 했죠? 미국에서 예, 했죠. 그러면 이게 액세스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는 돈을 어떻게 수익 실현할까라는 걸 그렇죠.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 상장시키거나 홍콩에 상장시키거나 이렇게 통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을 실현시켰는데 그 하나의 길이 막힌 거죠. 그렇죠. 하나의 액세스 통로가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통로가 막혔다면 네. 일단 그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좀 나눠서 봤을 때 네. 미국 시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신규의 어떤 공급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뭐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대형 IPO들이 있으면 자꾸 그 유동성이 빨려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기존 주식들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적어진다는 면에서 뉴욕 현재 증시에는 괜찮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가장 최신형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다 미국에 상장하니까 그 거래소가 맨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산업의 기업들 다 여기 와 상장하니까 그 거래소는 미래형 기업들이 상장하니까 그 브랜드가 딱 돼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산업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에 보세요. 하나 자기 플랫폼이 없어요. 왜 유럽이 경제적으로는 다 선진 국가인데 자기 플랫폼이 없을까요? 머리 둔해서 못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인터넷이라는 이 자원과 그 국가 상황에 맞춰서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고,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에 상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세계를 선도했죠. 이 신형 모델,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안 간다 이러면 순수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나 뭐 거기에 있는 핵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뭐 거기에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오늘은 제가 풀지는 않을 텐데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이
중국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을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 모델 미국에 있던 네. 거 베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제가 2018년 1월 달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 짤 때 오히려 중국 거 배워요. 왜냐면 중국 모델이 되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행상인데 근데 중국의 성공 모델이 이제 이런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도 이러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엑시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막 도전하고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의 결과가 미국에서도 근데 이게 서로 윈윈했죠. 서로가 이쪽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효과 얻는 것도 줄어들 거고. 네, 왜냐면 중국과 미국이 실제로 서로 윈윈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뭘 줬죠? 새로운 성장을 준 거잖아요. 여기는 성장을 준 거고, 미국은 플랫폼을 준 거고. 그래서 서로 짝짝했는데, 예를 들면 실리콘에서 성공시켰다 쳐도 시장은 결국 중국이 제일 빨랐거든요. 시장은. 미국 그래봤자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갔냐면 실리콘에서 먼저 최초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중국 시장에 접목시켜요. 그럼 중국 시장이 확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14억,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다시 미국에 상장하는 이게 선순환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의 멈춘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얘네들 만약에 미국끼리 이제 멈추게 되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홍콩에 상장. 이게 홍콩에 많이 상장하고 있어. 지금 원래는 미국에 올해 한 40개 넘는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발로처럼 이런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국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14개다 보니까 그 팟캐스트가 얼마나 여기는 100만 명이 넘으면 그 플랫폼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기본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하나 히말라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강이 듣겠으면 히말라야 저도 지금 앱이 있고 들어가면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에요. 팟캐스트 되게 유명한. 발로처럼 유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고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 미국상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지금 취소 한 40개 넘는 기업들이 올해 원래 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일단 중국에서도 일단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얘네들이 홍콩 가겠죠. 홍콩으로. 근데 이제 자본의 규모가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미국하고 차이가 크긴 했는데 요즘에 중국 기업들의 구조가 일부분은 홍콩에 상장하고 중국 A조, 중국의 거창반 들었죠. 중국판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창반이 동시 상장하면은 미국 정도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보완이 좀 가능한.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자국의 기업들 그거에 대한 성장의 수익을 외국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외국 상장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국내로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 홍콩 증시를 키우려고 한다. 그 부분도 있죠. 이런 계획은 있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나중에 대적하려면 결국 자본시장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6% 넘어가거든요. 18%까지 가는데 자본시장은 9%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쩔름뱅이 경제인 거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40% 넘는단 말이에요. GDP는 지금 미국이 지금 한 20몇 프로, 23%, 24% 정도 돼요. 근데 자본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야 핵심 기업들도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크고 액세스하고 또 창업하고 또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자본시장이 안 되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엄청 받으면서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런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중국은 실물 경제는 큰데 액세스할 수 있는 바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조치가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중국이 생각하는 대안은 홍콩. 결국 국내 거창반. 그거 키우려고 하는데 거창반은 중국 본토에 있다 보니까 외국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죠. 대표님이 중국에 있는 핵심 기업에 투자하려면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홍콩에 상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이 대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중국 국내인들은 이런 또 핵심 기업에 국내에 상장하면 옛날에 미국 상장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못 투자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이 중국 내 상장하면 중국 내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하나의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또 채널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일단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넘치니까 그렇죠. 거기서 제대로 인정도 받고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데 투명성이라든가 뭐 레귤레이션 뭐 그 한번 또 만약에 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완전 퇴출시키고 평생 감옥에 있게 하잖아요. 신뢰가 있으니까. 네, 신뢰가 있죠. 근데 홍콩 시장에 이제 중국의 의도대로 네. 그러한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이 네. 되고 홍콩 자본 시장이 커진다 했을 때 네. 결국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돈이 글로 쏠리니까 커지는 미국 그렇죠. 자체의 돈 가지고 그러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 허브죠. 네. 네. 홍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변호사님하고 미팅하고 왔는데 사실 2년 전에 거기 시위가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홍콩을 갖다가 내륙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제적 신뢰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자유무역으로서의 제도는 계속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북아에서 지금 허브가 없잖아요. 홍콩 말고는. 금융 허브가. 네,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본도 한계가 있고 지금 서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처음에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탈출한다 이런 근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는 홍콩을 대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국의 뜻은 상해가 빨리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중국의 외환관리법 자본시장 개방하기 사실상 힘들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홍콩이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동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것이 일단 벌어진 현상이고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네.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찾으려면 네. 결국 이러한 것들에는 또 이제 중국의 기업 규제, 네. 뭐 디디 추싱, 그렇죠. 뭐 이번에 네. 문제가 있어요. 그 어쨌든 디디 추싱 이번에 유럽 진출도 포기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도 자국 기업을 압박하고 네. 미국도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이러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앞으로의 그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맞아요. 지금 디디 주식이 상장할 때 14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8달러, 8.4달러가밖에 안 돼요. 많이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고목가에 비해서 거의 폭락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 기회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타하기에는 좋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규제가 좋아지고 확 올라가고 뭐 이런데 장기 투자로 갈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의 변화가 어디로 갈지를 좀 더 주목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부적절해서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정책에.资本 无序 扩张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을 확 끌어들여서 확 성장해가지고 또 작은 기업들을 다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서 독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라는 게 독점으로 가버리면 혁신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대기업으로 가면 대기업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을 가로막기 시작해요. 예. 제가 혁신해내 저 작은 기업이 나를 위협하냐면 죽여버리든지 다 사버리든지 혁신을 그렇지.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시 표현을 하면 자본의 우식호장 맞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기업들을 지금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디 추싱은 사이버 보안법 위반, 개인정보 위반, 그리고 해외 상장이 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 데서 지금 그 앱을 다 제거시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이버 보안 검사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확실하게는 이런 기업들이 막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걸 못하게 했다라는 거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디디 추싱이 최근에 지금 어디다 목숨을 이번에도 최근에 엔지니어들 100명 넘게 뽑았어요. 근데 자율자동차. 자율자동차. 네, 거기에 지금 이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다번치라는 자체 자율주행 자동차. 왜냐면 얘들 데이터 갖고 있잖아요. 디디 추싱이 한국의 카카오톡 택시예요. 교통 데이터라든가 개인들이 기사들이 한 1,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가 4억 9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데이터를 있으면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3개 있잖아요. 그렇죠. 니오, 리쌍, 셔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디디 추싱이 문제 부닥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자기네 어떤 계획하에 네. 이게 탁 나온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변동되는 네. 상황에서 네. 야 이거라도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미 뒤추진 중국에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아까 중국 기업 3개 있죠. 자리를 다 잡았잖아요. 그냥 얘들이 치고 나가 이럴 수 있냐. 근데 장점은 데이터라는 건데 봐야죠 뭐.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사람 100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환경 하에서 네. 많이 급락했다고 한 이유만으로 네. 투자하거나 네. 하여튼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국 내 다른 경쟁자가 있는지, 걔네 비해서 얘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